반갑습니다. 올인원 중학영어 211강. 지난주에 저희가 수동태를 이제 시작했는데 1시간의 수동태를 다 끝내기는 좀 어려워서 이번 시간도 두 번째 시간 수동태 2로 구성해 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이렇게 3형식을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근데 타동사에 3형식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형식과 5형식은 수동태가 되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 그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능동이었을 때 두 가지가 다 된다. 이건 뭐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 동사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저랑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마무리는 역시 퀴즈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는 내용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볼게요. 수요동사의 능동태는 뭐죠? 그렇죠. 목적어를 두 개 취하거나 하나 취하거나가 둘 다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취할 때는 어떤 순서라 그랬죠? I요, D요. 요거는 주로 사람이고 요거는 주로 사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를 강조하거나 혹은 요 D요 자리에 대명사가 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으로 뺄 수 있고, 그때는 요 I요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쓰는데, 물론 요 to 말고 for나 of를 취하는 케이스들도 있다라고 했으나 거의 대부분 to를 취하게 돼서 해석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4형식과, 자, 요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이제 부사구가 되겠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3형식으로 두 가지로 구성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셨잖아요. 이거 예문으로 검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요 예문은 앞쪽에서도 보셨던 예문이에요. 명사 하나, 명사 둘. 그런데 두 개의 명사는 동격이에요, 아니에요? 동격이 아니죠. 따라서 A를 B로 라고 하는 목적어 목적보호의 관계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티 한 잔을 건네어 주었다 라고 해서 passed 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도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꺼내게 되면 to the teacher 라고 해서 부사구로 바뀌는 것이죠. 예문 하나 좀 더 볼까요? 태권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무술이 있죠. 자, 이것이 gives, 줍니다. 누구에게? its learners 라고 하니까 학습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 관원들이라고 할게요. 태권도장 관원들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자, 태권도는 그 관원들에게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 가지 benefits, 자, 이득을 갖다가 제공해 줍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태권도가 배우는 사람들한테 무슨 이득을 줄까요? 뭐 체력적으로도 강화가 될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또 뭔가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양에서 나온 그런 무술들은 이 정신적인 그런 이득도 수련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various benefits라고 해서, 자, 요 various가 다양한이잖아요. 그 다양한 이득들 안에는 그런 신체적인 이득과 정신적 이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습자들에게 줍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give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주다라고 번역하지만 영영사전에는 offer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공해 주다예요.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로 취할 수도 있고요. 이 아이를 목적어로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 앞에는 to가 붙게 되죠. to its learners가 돼서, 자, 이렇게 부사구로 바뀌게 된다. 4와 3으로 쓴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명확하게, 자,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동사는 능동구조일 때 뭐라고요? 4와 3.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자, 수동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4형식일 때를 수동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4형식일 때를 수동태를 만드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의 목적어 중에, 자, IO를 꺼낼 수도 있고 DO를 꺼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뒤쪽에 BPP의 수동태가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두 개의 타동사 중에서 하나만 수동태로 바뀐 거니까 나머지 하나는 어때요? 사다와 주다가 둘 다 타동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수동으로 바뀌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목적어가 그대로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능동에서 주어 자리에서 쓰였던 I는 어떻게 된다? by 플러스 명사가 되는데 요거는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 그게 수동태를 쓰는 이유니까. 주어가 누군지 불분명하거나 혹은 밝힐 수 없거나 혹은 주어를 밝히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때 보통 수동태를 많이 쓴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죠? 이건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안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이것도 예문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주어 자리로 갈 수 있고 얘도 주어 자리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는 누구의 목적어예요? 건네다의 목적어예요? 주다의 목적어예요? 주다의 목적어죠. 따라서 이 녀석이 주어 자리로 오게 되면 자, 요건 어떻게 된다? 건네어 줌을 당한 거죠. 그래서 건네어 받다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명사가 수요 동사에서 사람 명사가 주어 자리로 가게 되면요. 보통 받다라고 번역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바뀔까요? 요 선생님이 지금 주어 자리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cup of tea가 그냥 살아 있어요. 선생님이 이것을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물론 건네다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네어 받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물명사 두 개의 목적어 중에서 사물명사를 주어 자리로 쓰는 법은 영어에 없습니다. 계속 궁금해 하셔요. 왜 도대체 저렇게 쓰면 안 될까? 이유는 오늘 수업의 중간 이후에서 제가 밝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목적어를 취하는 삼형식으로는 못 씁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형식의 수요 동사는 수동태가 되면 뭐가 된다? 3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지금 기억해 두세요. 자, 다시 이렇게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예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태권도가 학습자들에게, 관원들에게 여러 가지 이득들을 갖다가 제공해 줍니다. 태권도를 배우면. 이런 얘기인데요. 요게 주어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요게 주어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Its learners가 주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공받게 된다. 그럼 제공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공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바이 태권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략이 많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렇게 do를 주어 자리에 써서 사형식을 수동태로 구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는 삼형식을 수동태로 한번 써볼까요? 삼형식은 어차피 목적어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뭐뭐 당했어요 라고 할 때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I가 두 개가 나와야 안 나와요. IO, DO 두 개가 나오면 IO를 써도 되고 DO를 써야 되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나오지만 물론 문법적으로는 DO를 주어 자리에다 쓰는 것은 불가능하기는 한데 여튼 수학적으로 보면 두 개의 목적어가 있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주어 자리에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삼형식은 심플해요. 목적어가 오로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만 주어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갈 수 있기 없기? 없죠. 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수동태로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주어 자리로. 됐죠? 동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과거니까 앞쪽에 was가 왔어요. was past. 그 다음에 어때요? 이건 부사구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오는 거겠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 삼형식 수요 동사의 수동태는요.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삼형식은 그냥 일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납득되셨나요? 자, 그럼 똑같은 예문으로 다시 갈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목적어가 얘밖에 없으니까 쟤를 주어 자리에다 써야죠. 그래서 benefit이 자, 제공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바로 관원들에게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도대체 사형식의
문장에서 수동태를 쓸 때 do 자리에 있는 목적어를 주어로 이렇게 옮겨서 못 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토픽이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이제 수요동사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동사 다음에는 두 가지 구조예요. 이게 3형식 구조고 이게 4형식 구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4형식 구조에서 do를 앞쪽으로 빼서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주어 자리로 가고 BPP가 되고 IO가 남잖아요. 그런데 3형식에서는 어차피 do만 주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do 다음에 BPP가 되고 이제는 to IO가 오는 것이죠.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요동사에서 직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을 때는 앞에 전치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영어 문법에서는 혼돈을 막기 위해서 한 가지의 선택을 한 거예요. 너는 어차피 do밖에 못 가잖아. 그러면 뒤에 to하고 IO가 나오는 요것이 이제 구조가 되는 거니까 너는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해 보시면 4형식을 수동태로 쓸 때는 누구만 주어 자리로 올 수 있다고요? 사람 명사, 주로 사람 명사인 IO만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요 앞에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되면 언어가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어때요? A cup of tea was passed. 이렇게 to를 붙여서 써도 되고 또 안 붙여서 써도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일형식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갖다가 수동태로 쓰는 것은 영어 문장에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은 해석은 따로 안 해드려도 괜찮죠? 앞쪽에서 우리가 벌써 여러 번 확인했던 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같은 예문으로 계속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한번 좀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수요동사의 수동태 어때요? 시험에 나올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그 중학생 때는요, 3형식의 수동태도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이런 간단한 논리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중학교 때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정도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뭐 중학교 때도 이것도 출제가 됩니다만, 자, 수요동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는 그런 단순 논리는 안 통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있다고 무조건 능동, 없으면 수동이 아니라 수요동사는 수동의 구조에서도 하나의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수요동사가 만약에 수동과 능동의 시험 문제에서 이슈로 출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특히나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나중에 이제 오래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여러분들 수능 시험 보실 텐데요. 수능 시험 문법이 다 한 문제 나와요. 자, 그래서 3형식의 수동태는 안 나옵니다. 너무 쉽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 수동태, 능동태와 관련된 이슈에서 수능에 출제되는 아이템은 이거밖에 없어요. 중등과정에서는 뭐 그 3형식 동사도 나오고 4형식도 나오고 5형식도 나오고 골고루 나와요. 예, 그런데 자, 이제 수능 과정으로 가시게 되면 이것만 등장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를 환기하고 집중하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현실적으로 시험 문제를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내가 능동태를 답으로 쓸까? 수동태를 답으로 쓸까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3형식 동사는 어때요? 이렇게 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수요동사는 얘기가 달라요. 뒤에 목적어가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무조건 능동이죠. 수동의 구조는 어때요? 4가 수동이 되면 3이고 3이 수동이 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구조는 능동에 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목적어가 아예 없으면 수동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의 목적어를 취하고 있으면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구조상으로 우리가 식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해석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가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고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자,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불할 수도 있고 지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쪽에 두 개의 목적어가 나왔어요. 에이, 이러면 당연히 이거는 능동이 답이죠. 내가 그 사람한테 10달러를 지불해 주었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수요동사가 나왔어요. 자, 근데 뒤쪽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MD잖아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무조건 수동이죠. 그죠? 해석을 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0달러가 어떻게 지불을 합니까? 돈은 지불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목적어 없으면 수요동사도 무조건 수동, 두 개면 무조건 능동,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목적어가 나와 있으면 요거는 좀 재밌죠. 어때요? 그 사람은 10달러를 지불했을 수도 있고 지불 받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해석상으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뭐 하는데? 바로 잔디를 깎아서 잔디를 깎는데 10달러를 지불 받았다, 지불했다? 둘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이건 정답이 둘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시험 문제가 출제될 때는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겠죠. 자, 이번에도 workers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상으로 수여할 수도 있고요, 수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내용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장의 직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공장 직원들이 pay increase라고 하면 봉급 인상이잖아요. 아니, 직원들이 왜 봉급 인상을 줘요? 받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은 여기다가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수요동사의 수동태 어떻게 여러분들 푸셔야 되는지 잘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삼형식 동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가셔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수요동사가 아닌 동사를 만나게 되면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능동, 수동을 선택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주어진 선택의 대상이 되는 동사가 수요동사다 라고 하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하나일 때는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는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이 내용들 상기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는 머릿속이 좀 깔끔해지셨나요? 네, 그랬길 바라고요. 자, 그럼 퀴즈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형식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 몇 형식 돼요? 3형식. 자, 두 번째입니다. 4형식 문장이 수동태 구조에서, 그러면 3형식 구조에서가 되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필수 성분 아니에요? 따라서 부사는 애시당초부터 필수 성분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4형식 문장의 수동태 구조에서, 이거 3이잖아요. 동사 이하에 동반될 수 있는 성분이 뭐냐? 그럼 4에서 3이 되면 주어진 선택지 중에 뭐예요? 목적어만 동반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수동태 두 번째 시간 수요동사의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나름대로 또 깜찍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고요. 저는 내일 반복학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